자, 이번 내용도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 한 학부생이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길래 제가 이분에게 그 정보를 올바로 얻는 법, 미국 정보를 올바로 얻는 법 알려드렸어요. 뭐 정리해드리면 영어로 검색하는 거예요. 한국말로 그만하시고, 한국 사람 그만 만나시고, 미국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라,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당연한 얘기죠.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엉뚱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중요한 겁니다. 아시겠죠?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 드릴게요. 제가 그 예전에 그 수원에서 직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. 수원에서 그 수원의 갈비가 유명하잖아요. 수원의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, 그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그 저희 옆 테이블에 그 한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. 외국인이 동남아 노동자들도 이제 수원에 많이 살거든요. 근데 갈비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그 동남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동남아 말로 막 뭐라고 막 해, 뭐 막 하면서 갈비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막 얘기하더니 결국 어떻게 했냐면, 그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갈비집이나 삼겹살집 뭐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담배를 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식탁 위에 항상 잿더리가 있었어요. 자기들끼리 막 하더니 그 잿더리에다가 갈비를 덜어 먹는 거예요. 잿더리에다가. 왜 그랬을까요? 그래서 현지인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 그 아는 형님이 그거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그거 잿더리 거기다가 갈비 먹는 거 아니에요.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애쉬트레이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안 먹었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외국인들끼리 막 머리 싸매고 서로 막 토론하지 마세요. 그냥 내국인한테 한 방에 물어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. 이해 가셨나요?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, 이 한국 사람들이, 자 봐봐요,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왜 한국인들끼리 막 오는 포털 사이트 뭐 이런 데 있잖아. 한국인 유학생 포털 사이트 있잖아. 무슨 그리고 뭐 또 한국 이공계 대학원생이 많이 가는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. 무슨 넷 이런데 왜 가냐고요. 그거 가가지고 한국인들끼리 막 하면 이거 극단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, 그 수원에서 갈비집에서 그 동남아 외국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갈비는 이렇게 먹는 게 아닐까 막 토론하다가 수덕수 토론하다가 잿더리에다 덜어먹, 그 사건이 생각나네요. 그 내국인하고 같이 한번 먹으면 되잖아요. 같이. 그럼 제대로 배우는 거잖아요. 그 왜 자기네 외국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수덕수덕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.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제 친구 중에 태국에서 온 친구였어요. 태국 친구인데, 이 친구가 한류 열풍을 굉장히 빠져가지고 그 한국 드라마 되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한인, 그 제가 그 석사 때 얘기해요. 한인 학생회에서 삼겹살 먹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한인 학생회들이 몇 명 안 나온 거야. 한 두세 명. 그래가지고 이 태국 친구 데려가가지고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갔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삼겹살 굽는 거 알려주고, 상추쌈 싸먹는 거 알려주고, 이렇게 마늘 얹어가지고 쌈장 얹는 거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해가지고 딱 넣어줬어요. 이렇게 내국인한테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. 한국 음식 먹으려면 한국인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. 한국 음식을 먹는 법을 배우는데 일본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되나요? 중국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되나요? 뭐 백인한테 배우면 더 최악이겠죠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데 한국인들끼리 막 수덕수덕 하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현지인한테 가셔야 돼요. 현지인한테 영어로. 제 채널도 언젠간 졸업하셔야 됩니다. 지금 영어가 안 되고 미국 너무 모르니까 제 채널 오시는 거 아닌데, 여기 언젠간 졸업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한 것 중에 이제 그래요. 그래서 그 미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계 회사 있잖아요. 한국에 있는 미국계 회사, 즉 미국 회사 한국 지사 경력을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 대기업에 비해서 이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란 데가 뭐 이렇게
매출도 별로고 뭐 이렇게 유명한 것 유명세도 별로고 뭐 연봉도 별로고 그러겠죠. 근데 이 미국의 본사가 있는 한국 지사의 장점은 뭐냐면 비디오 컨퍼런스 거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야. 뭐 한 2주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씩 본사랑 컨퍼런스 콜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본사랑 계속 그 주고받는 게 있어요. 그 본사에서 뭔가 뭘 연구하는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. 일을 시키려면. 보통 이제 아시아 지사들이 보통 본사에서 설계가 된 설계도를 만들면 아시아에서 그 설계도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하는 목적으로 보통 아시아 지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사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설계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. 설계도를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 볼게요. 뭐 컴퓨터 칩이라고 하면은 본사에서 다 컴퓨터 그 설계 소프트웨어로 뭐 CPU든 GPU든 뭐 인공지능 칩이든 설계를 다 해놨어요. 그러면 그 설계 도면을 아시아에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PCB를 한국에서 조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PCB 회로도를 한국에 보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한번 열어보면 미국 본사의 PCB 설계를 딱 보면 여기에 CPU가 딱 위치를 하고 저기에 GPU가 딱 위치를 하고 저기에 D램이 딱 위치를 하고 저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연결되고 이거를 딱 알면은 이게 설계의 기본을 딱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기업보다 이런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러면 이 한국 지사는 뭘 하냐면 이거를 이제 한국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요런 거 좀 만들어 달라, 이 PCB 좀 만들어 달라 하면 이제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공장을 돌려가면서 이 PCB 몇백만 개를 막 만드는 거죠. 그래서 막 뭐 구리에다가 뭐 글래스 파이버 같은 거에다가 막 구리 도금을 하고 그거를 막 그 산 염기 용액에다 막 이렇게 넣다 뺐다 하면서 막 도금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럴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그 뭐랄까 제조업은 한국 대기업이 하겠지만 이런 미국의 그 본사에서 보내준 설계도를 한국 대기업에 하청 의뢰하는 뭐 그런 관리를 하는 일을 한국 그 지사에서 하면서 이 미국의 설계를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대학원을 간다. 그러면 아주 잘 나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 드리면 한국에서 일단 학부를 등록금 제일 싼데 빨리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계 회사를 들어가는 거예요. 미국 회사.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랑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그 연구 수익의 감각을 익히는 거죠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사랑 같이 협업으로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그 내용을 고스란히 뭐 한 2년 정도 다녀주시면서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업무한 내용을 고스란히 SOP에 적으면 그게 연구핏이 되는 거예요. 자, 미국에서 뭐 인공지능 칩 설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나는 뭐 PCB의 그 한국 국산화를 리드하는 업무를 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 예를 들면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사에 있는 무슨 회사 설계팀과 협업해서 설계 업무를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PCB를 조달하는 그런 연구 업무를 하면서 인공지능 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했다 하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연구핏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요 연구핏으로 이제 미국 석사를 가시면 되는 거예요. 보통 이런 미국에 알아주는 회사 그 유명한 회사가 뭐 했는지 미국 웬만한 교수들은 다 알거든요. 그거 뭐 했다라는 딱 글귀가 딱 적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? 한국에서 굉장히 그 별볼이 넘는 학교 나오고 뭐 그랬어도 이 미국 회사가 뭘 했는지 이것 때문에 미국 교수의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우리도 연구해야 되는데 미국 무슨 회사에 한국 지사면은 미국 무슨 그 본사에 그 설계를 경험해본 경험이 있겠군 하면서
그 연구피스 자연스럽게 먹히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연구실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석사. 그렇게 해서 미국 석사를 들어가는 거예요.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 석사 펀드를 받으시면 돼요. 석사 펀드를 받으신 다음에 석사 학비가 면제되거든요. 그리고 월급도 나옵니다. 이공계는 물론 다 주는 건 아니고 잘해야겠죠. 근데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이 뭐 3,000불 넘게 월급을 받고 학비가 면제될 때 석사는 한 학비 면제에 월급은 박사의 절반 정도 주면은 만족하시고 박사만큼 많이 주세요 하면은 이제 좀 안 뽑을 수 있겠죠. 박사를 뽑지 왜 석사를 뽑겠어요, 그죠?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석사를 이제 미국에서 마친 다음에 미국 석사를 바탕으로 미국 그냥 바로 취업을 하셔도 돼요. 바로 취업하시면 됩니다. 박사 하실 분, 안 하실 분들은 박사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석사가 사실 취업이 더 잘 돼요. 미국 대기업 취업은 석사가 더 잘 됩니다. 하지만 박사를 하는 이유는 교수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미국 대기업에서 나는 임원까지 뭐 연구 임원까지 바라본다. 그러면 박사를 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박사는 연봉이 세요. 박사 신입사원은 연봉이 셉니다. 대기업에서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 맛에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석사만 한 다음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석사를 마친 다음에 석사를 발판으로 더 좋은데 박사를 가든지 아니면 석사했던 랩에서 계속 박사까지 하든지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런 루트가 제가 권장드리는 루트고, 그래서 한국 그 석사는 조금 아니다, 한국에 석사 찍고 가지 말라,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, 그리고 한국 대기업도 그닥이다. 한국 만약에 최고의 대기업이다,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 있잖아요, 거기 있잖아요. 그 정도 갈 수 있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 한국 최고의 대기업은 그래도 미국에서도 먹히는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근데 어중간한 대기업 갈 바에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에 한국 지사를 가는 게 미국 유학 갈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,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피스 잘 만들면은 미국에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. 학벌이란 거는 이건 한국 특유의 문화예요. 학교 어디 나왔는지 보고 가산점이 붙는, 뭐 이런, 뭐 가산점 없다고 하지만 붙잖아. 다 명문 되면 뽑아야겠네 다 하잖아. 그런 정서가 미국에는 없어요. 미국은 그런 정서가 아닙니다. 아시겠죠? 미국은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. 미국은. 아시겠죠? 그러니까 학교 좋은데 나와봤자 별 쓸모 없고요. 특히 제일 바보가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꼭 명문 사립대 리그를 가려고요. 그게 명문 사립대 리그 바보예요. 왜냐면 학비가 너무 비싼데 명문 사립대 리그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딱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. 미국은요, 명문 사립대 리그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. 오로지 면접 점수만으로 평가해요. 굉장히 냉정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미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. 그러면 면접을 보면은 질문이 막 이래요. CPU와 GPU야 아키텍처 차이가 뭐냐, 그리고 CPU 아키텍처랑 GPU 아키텍처랑 인공지능 칩의 아키텍처 차이가 뭐냐, 이렇게 정확하게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딱 물어봐요. 그리고 SRAM이랑 뭐 D램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인공지능 퍼포먼스 향상에 유리하냐, 막 이렇게 정말 전문적인 퀘스천을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도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서 랭킹 1등하는, 막 보스턴에 있는 랭킹 1등하는 명문대 공대를 나왔어요. 그런데 평소에 인공지능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머신러닝 뭐 정도는 알지만 막 이렇게 칩을 구성할 때 SRAM이랑 D램, CPU, GPU가 있을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, 막 이렇게 정말 테크니컬한 디테일한 이런 퀘스천이 날려오면은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대답을 못합니다. 반면에 내가 한 300위권도 안 하는 정말 이름 모를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맨날 관심사가 인공지능 칩 설계예요. 그래서 학부 때 전자공학과에서 인공지능 칩 설계 관련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고, 그리고 졸업하고 그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
실제로 인공지능 칩 설계 프로젝트를 도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.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미국 대기업 면접에서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. 왜냐면 다 대답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은 학벌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회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랑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갈 때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루트를 타야 돼요. 학벌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한테 자랑할 때나 필요한 거지 미국에선 전혀 먹히지 않는 개념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러면은 학교를 뭐 400위권, 500위권 뭐 아무 데나 가면 되냐? 또 그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 랭킹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처럼 학벌의 개념이 아니라 학교가 돈이 얼마나 많냐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. 그러니까 봐봐요. 랭킹 10등 하는 회사가 있고, 죄송해요. 10등 하는 그 대학원이 있다고 쳐봐요. 그리고 랭킹 100등 하는 대학원이 있다고 치면은 돈이 10등 하는 학교가 대학원이 돈이 더 많은 거예요. 10등 하는 학교로 갔을 때 장학금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. 장학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실험을 해도 100등 하는 학교에서 실험자재 교수가 실험 한 번 할 때 뭐 100개 정도 샘플 사줄 때 랭킹 10등 하는 학교는 샘플 10,000개 사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하청업체까지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. 실험 대신해주고. 그러면은 연구를 굉장히 더 잘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연구를 잘하기 위해 연구비가 많은 회사에 많은 그 회사 대학원에 가려고 좋은 학교로 가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미국에 석사를 50위권 했지만 박사를 10위권 하면서 받았던 혜택은 그거예요. 돈이 많아서 연구하기 더 좋다는 거죠. 아시겠죠?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